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마지막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뉴스입니다. 오늘 미 의회가 공영방송공사에 대한 연방자금 약 11억 달러를 삭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전역의 지역 공영방송국, 특히 시골 지역의 NPR과 PBS 계열 방송국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NPR과 PBS 본사는 민간 후원과 기부에 크게 의존하지만 지역 방송국들은 연방 지원이 핵심 생존 기반입니다. PBS는 전체 방송국의 약 15%, NPR은 약 40%의 지역 라디오 방송국이 폐쇄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공화당 주도의 긴축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NPR CEO 캐서린 마허는 이번 결정을 두고 지역 공동체의 공공자산을 해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정치적 편향이 짙은 공영방송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삭감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 7,9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정부 간 합의가 공개된 겁니다. 주소, 인종, 사회보장번호 등 민감한 의료정보를 바탕으로 불법 체류 이민자들의 위치를 추적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민세관 단속국은 이를 실제 추방 절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안보부 간 서명된 이 합의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고 의료정보의 범용 공유를 금지한 기존 연방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애덤 시프 상원 의원은 수백만 명의 의료정보가 사법 절차 없이 이관되는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 지원이 불법 체류자에게 제공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20개 주 정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일부 주에서는 이민자들의 병원 방문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993년 데이비드 레터맨으로 시작해 스티븐 콜베어까지 이어져 온 미국 CBS의 대표 심야 토크쇼 더 레이트 쇼가 오는 2026년 5월 방송 종료를 예고했습니다. CBS는 늦은 시간대 방송시장의 어려움 속에서 내린 재정적 판단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적 외압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콜베어는 최근 방송에서 CBS 모 회사 파라마운트의 트럼프 대통령 관련 합의금을 뇌물에 비유했고 민주당의 애덤 시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정치적 이유로 프로그램이 중단됐다면 국민은 그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콜베어는 새 경영진이 나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며 방송에서 풍자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CBS는 프로그램 내용이나 정치적 요소와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언론계 안팎에선 방송사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송 합의 이후 이어진 이 결정이 단순한 재정 판단인지 정치적 맥락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알카트라즈 교도소 재개소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미국 내무부가 현장 점검을 통해 해당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더그 버검 내무장관은 목요일 법무장관 펜본디와 함께 알카트라즈 섬을 방문한 뒤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과 불법 체류자들을 수용할 시설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63년 문을 닫은 이 감옥은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연간 6천만 달러 규모의 관광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현실성 없는 정치 연출이라며 복원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약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복원 비용과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질서와 정의 회복을 내세우며 재개소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주 웨스트버리의 한 MRI 센터에서 60대 남성이 촬영 중인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현지 시간 수요일 오후 4시 30분경 발생했으며 남성은 금속 목걸이를 착용한 채 MRI 촬영실에 들어섰다가 강력한 자기장에 의해 기기로 끌려갔습니다. 경찰은 이로 인해 심각한 의학적 반응이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부상 정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남성이 당시 환자였는지, 왜 촬영 중인 방에 들어갔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RI 기기는 강력한 자기장을 사용하는 특성상 금속물질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며 작은 물체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관계자 조사를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다음은 한국 뉴스입니다. 전국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수해 피해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비롯해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등 피해 가구를 위한 다각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결제 유예, 연체 채무 조정, 보험금 신속 지급도 포함돼 피해자의 금융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긴급 경영 안정자금과 기존 대출에 대한 유예 조치가 함께 지원됩니다. 금감원은 각 지역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는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실질적인 지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피해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10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앞둔 경주에서 에이펙 경제인 행사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 관계자와 국회 정부 인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에이펙 CEO 서밋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에이펙 CEO 서밋은 오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리며 21개국 정상과 글로벌 CEO 1,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올해 서밋 주제는 비욘드 비즈니스 브릿지로 경계를 넘어 혁신과 협력을 강화하자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지구촌 CEO 정상회의에 걸맞게 글로벌 인사 초청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민간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추진위는 남은 100여일 동안 글로벌 초청 작업과 프로그램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북 안동에 이어 울진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시험지 유출 시도 정황이 확인되면서 학교 내 학업평가의 공정성과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안동에서는 전직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새벽에 행정실에 침입해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내려다 적발됐고, 울진에서는 고3 학생이 교무실에 침입해 시험지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특히 울진 사건은 학교 측이 사건 발생 하루가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고, 학생은 퇴학 대신 자퇴 처리돼 내신 성적에 일부 영향을 끼쳤습니다. 두 사건 모두 학교와 교육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신뢰 자체가 무너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언론과 SNS를 통해 사건이 알려진 뒤에야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반복되는 유출 시도에 교육당국의 관리 시스템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환경부는 18일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환강댐에서 사전 통보 없이 물을 방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오 촬영된 위성 영상 분석 결과 환강댐 하류에 하천폭이 넓어져 방류가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부는 평시 하루 몇 차례 위성 감시를 실시하며 집중호우 시에는 최대 3차례까지 감시 횟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9년 무단 방류로 인명피해를 낸 뒤 사전 통보를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대부분의 방류에 대해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정부가 방류 전 사전 통보를 요청했으나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임진강 수위 상승에 따라 핵낙객 안전사고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